먼저 저는 애터미와, 이제 아까 뭐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애터미 시작함과 동시에 저도 이제 같이 했고, 회장님 외에는 저보다 빨리 이 일을 시작한 사람은 없습니다. 참, 이 말을 할 때마다 항상 쑥스럽긴 한데, 회장님이 이제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다시피 회장님께서 강의하셨던 익산의 망한 오리집 식당에 그 자리에 이제 같이 있었던 첫 번째로 있었던 사람이고, 그리고 회사에 이제 방송 시스템이나 뭐 아무것도 없을 때 회장님의 뒤에서 이제 사업자이면서 저희들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뒤에서 이렇게 서포트를 해 가면서, 회사와 사업자가 서로 한 몸이 돼서 움직였던 그런 시절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근데 그걸 보면 뭐 어차피 직원이 없었기 때문에 사업자들이 해야 되는 거고요. 사업자도 특히 뭐 특별히 할 일이 없었기 때문에 직원의 역할을 같이 했던 그런 어떻게 보면 서로 한 가지의 목표를 놓고 갈 수밖에 없었던 그리고 뛸 수밖에 없었던 그런 절박함이 하나로 크게 이렇게 우리를 사업자와 회사를 뭉쳐놓고 한 곳을 바라보고 가게 했지 않았냐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렇게 쭉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이렇게 본사가 지어지게 되고 남의 집에서 우리 집으로 바뀌게 되고 그 사옥도 너무 멋지게 했는데 다행히도 때가 또 이게 기공식 할 때 제가 거기서 커팅을 좀 또 하게 됐네요. 이게 영광스럽게도 그렇게 좀 하는 기회를 좀 얻어서 커팅을 좀 하게 됐고, 그리고 이게 시간이 쭉 흐르다 보니까 저 같은 사람도 회장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말도 못하고 뒤에서 숨어 있는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예,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남 앞에서 어떤 말을 하는 것을 쑥스러워하지는 않는데, 제가 어떤 것들을 이루지 못한 상황에서 누구에겐가 무엇을 말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들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마 그러지 않았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지만, 여러분들한테 좀 용기를 드릴 수 있는 존재로 남은 건 뭐냐면, 어찌됐건 간에 그래도, 가장 늦게, 먼저 초창기 멤버들 중에서는 가장 늦게, 정상을 향해서 나아가고는 있지만, 그래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가서 여러분들이 그래도 조금 부러워하는, 그런 자리에 지금 현재는 있고, 앞으로 저도 또 더 높은 길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다는 거, 그 하나만으로도 여러분들에게 큰 힘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으로 이렇게 항상 이런, 초대해주신 강의 자리에 서고 있습니다. 아까 여러분들이 뭐 다 아시겠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구호를 외쳤던 아자아자 아자도 제가 붙였던 사람이기 때문에 모르고 계셨어요? 아유, 갑자기 서운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우리 사회자께서 눈물까지 보이시는데 그 정도 감동인지는 모르겠고요. 전 세계에서 그래도 아자아자 외치고 있는 그 구호를 제가 뭐 그냥 회장님이 뭐 어떤 구호를 하실 때 좀 이렇게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제가 구호를 넣어서 그 구호가 전 세계적으로 같이 우리의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아자아자를 붙였던 사람입니다. 자랑할 게 그거밖에 없어서 하는 거예요. 이해해 주세요. 어, 그거 하다 보니까 이제 제가 이렇게 같이 회사와 함께 늦었지만 이렇게 성장을 해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좀 제가 좀 했으면 좋겠고요. 그저께 좀 지인들하고 아시는 분들하고 리더들하고 몇몇 분하고 우연찮게 오랜만에 이렇게 운동을 좀 나갔는데, 석양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필드에 좀 가서 이렇게 운동을 좀 하고 왔는데, 가을의 정취가 너무너무 이렇게 아름답더라고요. 가을의 석양이 지금, 다행스러운 것은 코로나가 우리를 너무 힘들게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하늘은 더 맑아진 것 같아요. 지금 이 황사나 아니면 미세먼지 그런 걸로 인해서 굉장히 좀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았고, 또 옛날보다도 요즘 시대에 들어와서 하늘이 맑은 날이 그렇게 많이 없었는데, 요즘 보면은 굉장히 하늘이 너무너무 높고 맑아요. 정말 가을의 분위기를 다 정취를 느낄 수 있는, 뭐 서울에 계신 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저같이 익산에 있는 이런 지방에 있는 사람은 그런 가을의 정취를 너무 잘 느끼고 있어서, 그것도 또 하나의 코로나가 좀 힘들지만, 새로운 그 활력소로 저희들에게 자연의 그 아름다움을 하나님께서 선사해 주시고 계시지 않은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 그렇게 위로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가을을 만끽하시면서 힘들지만
그런 모습을 석양의 그 노을을 바라보시고 그다음에 명절이 이제 지난 지 며칠 안 됐지만 명절 때 가족들과 함께 이렇게 지내고 하는 그 여러 가지 그 기운들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사업에 큰 힘이 다시 에너지로 재충전돼 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성장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그리고 마음이 있으니까 그렇게 에너지를 팍팍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 가을의 정체성은 제가 뜬금없이 질문을 드려보면 여러분들 좀 이제 마음으로 대답하시고 해보셨으면 좋겠는데, 가을의 정체성이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조금 생각을 해보고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나눠볼까 해요. 그래서 먼저 저희에게 계절로 다가온 가을의 정체성은 뭘까?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겠지만, 가을의 정체성은 아무래도 수학의 계절? 무언가를 거둬들이는 그런 계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에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으시겠지만, 물론 또 뭐 단풍도 벌어지고 또 뭐 겨울을 맞이해야 되는 준비 기간이고 기타 등등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여하튼 간에 각각이 생각하는, 가을이라는 어떤 명제의 그, 정체성은 뭘까? 그게 가지고 있는 의미는 뭘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제 불현듯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정리할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우리 사업자인 우리는 이제 회사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회사에 가지고 있는 어떤 시스템을 우리가 활용해서 우리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은 사업자라고 이제 표현이 되는데, 그럼 우리가 나는 그 애터미 안에서의 국한된 얘기지만 사업자로서의 나의 정체성은 뭘까? 라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제가 아까 좀 쭉 이렇게 화면에 계신 분들을 한 분 한 분 이렇게 좀 훑어봤어요. 쭉 한번 이렇게 화면을 클릭해서 뵀더니 대부분 직급들이 있으신 분들이시니까 속된 말로 이제 애터미를 막 알아가시는 분은 없는 것 같아요. 요 안에 들어오신 분들 중에. 그러면 제가 이제 그런 분들을 놓고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물론 이제 우리 단장님께서, 그 다음에 로얄 마스터들, 미 산하에 계신 리더들께서 충분하게, 뭐, 엄청난 수없이 많이 몇 년 동안 귀가 막 닳도록 말씀을 들으셨겠지만, 또 한 번 제가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될까 생각한 게 그런 정체성에 대한 부분이에요. 내가 사업자로서 과연 애터미를 통해서 내가 성공하겠다고 하는 나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가? 예를 들면 애터미라는 로고가 있고 그다음에 애터미 어떤 그 브랜드가 있잖아요. 애터미라는 어떤 브랜드, 그리고 삼성이라는 삼성 브랜드, 뭐 LG는 LG, 아니면 어떤 그 회사들 말고 개개인적으로도 어떤 유명 인사들을 보면 각각의 어떤 그 특징과 특장점이 있겠죠. 이렇게 우리 표현으로 하면,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브랜드라는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과연 그럼 나라는 사람은 정체성과 그런 걸 좀 한 맥락으로 본다면, 과연 나라는 브랜드, 나라는 정체성은 뭘까라는 것을 한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무슨 말이냐, 우리는 사업을 한다면 누군가에게 내가 비춰지겠죠. 파트너에게 비춰지든 소비자에게 비춰지든 아니면 가상 대상에게, 고객에게 보여지든 간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든 내 모습이 비춰질 건데, 과연 나는 어떤 이야기로 어떤 모습으로 그들에게 비춰지고 있을까? 그거에 대한 굉장히 좀 고민을 저도 사실 많이 하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거를 좀 만들어 가려고 하고 저만의 어떤 브랜드 색깔을 만들어 가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지금 애터미에서 하고 있는 PPO라는 부분에서도 잘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런 정체성에 대해서 나의 브랜드는 어떻게, 나는 어떤 사람인가라,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 가려고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단순히 어떤 돈을 벌고 내가 성공할 거야라는 것이 물론 그 얘기하고 일맥상통하겠지만, 어떤 그림을 그려놓고 내가 거기에 맞춰서 한 발 한 발 가는 것과 막연히 그냥 돈 벌고 성공해야겠다는 막연함을 가지고 가는 거하고는 굉장히 내가 힘을 내고 속도를 내는 그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나만의 정체성과 나의 브랜드, 내가 어떤 색깔로 나를 표현하고 보여주게 할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이제 고민을 하셔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으로 여러분들에게 그런 가을이라는 어떤 화두를 던지면서 정체성에 대한 말씀을 좀 이렇게 올려드려 봤습니다. 그런 의미로 이제 조금 이제 미시적으로 좀 큰 의미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좀 이따 이제 뒤에 그런 부분을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작은 의미로 그러면 이제 우리들이 이 애터미를 통해서 사업을 한다고 여러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저도 역시 마찬가지고. 사업을 한다고 하면 과연 제가 이제 여쭙는 것이 저한테도 질문하는 거예요. 어, 유튜브를 통해서 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그럼 나는 과연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나는 종업원인가 사업자인가? 진짜 사장인가? 내가 오너인가 아니면 누구한테 끌려가는 사람인가? 과연 여러분들을 보셨을 때 과연 어떻게 보여질까? 저는 그게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거를 모호하게 생각하시고, 모호하게 받아들이고, 그걸 행동해 하시지 않느냐 싶어요. 왜 그러냐면, 이 사업을 하시면서, 애텀이라는 사업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부자가 되고 잘 살고, 정말로 행복한 삶을 살고 싶다고 늘 하셨는데, 일하시는 부분이나 행동하는 거 모습, 그 다음에 현장에서, 그 다음에 사업자 간에 움직이고 하는 그 보여지는 모습들은 그렇게 보여지지 않아요.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아니시겠지만, 그렇게 보여지지 않아요. 아까 제가 서두에 말한 나의 모습을 그려나가면서 그 모습을 통해서 내가 성공하는 건데, 과연 여러분들이 내가 애터미의 사업자로서, 사장으로서, 리더로서, 오너로서, 과연 어떤 철학을 가지고 움직이고 가고 계신가? 나는 어떤 사람이 되려고 하고 한 거는 지금부터 가는 건가? 지금 뭐 골목 식당 먹는 거, 이제 가을에만 또 먹는 것들이 풍성하게 나오는 계절이긴 하지만, 골목 식당 같은 거 여러분들 보셨을 거예요. 백종원 씨를 보면 정말 음식에 대한 철학과 음식과 그 사업에 대해서 대하는 그 모습이 정말 철저하시잖아요. 어느 것 하나도 그분이 뭐 잘났다 못났다를 떠나서 그분이 하고 있는 그 철학이 있잖아요. 보여지는 거니까. 그 사업을 임하는 자세, 음식에 대해서 임하는 자세, 뭐 사업에 대한 자세, 뭐 손님에 대한 자세, 기타 등등 수없이 많은 것들이 있을 텐데 그 하나하나를 정말 진정성 있게 다가가고 혼신의 힘을 다해서 대하더라라는 거죠.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어마어마한 그렇게 크게 성장한 분도 어려운 시절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저희처럼 막 시작했을 때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저희들도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이 직급자도 계시지만 유지가 되시는 분도 안 되신 분도 있을 거예요. 이제 막 시작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다 차지하고라도 어떤 직급이나 뭐 그런 걸 떠나서라도 과연 내가 이제부터 시작해서 무엇을 내가 하나하나 만들어 갈 것인가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있냐 그거죠. 있으시겠죠. 나는 언제 승급하겠다. 나는 언제 뭘 하겠다는 있으시겠지만 정말로 이제 막 시작하신 내 파트너들한테 아니면 막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이 정말로 어느 정도 시기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디까지 내가 성장을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냐 그거죠. 저는 그런 것들을 많은 현장에서 쳐다보고 물어보면 우리 인생 시나리오 뒤쪽에 보면 이렇게 뭐 내가 언제 무엇을 갈 것이다, 언제 몇 월 며칠 날 무엇이 될 것이라고 써져 있기는 한데 내용은 없더라고요. 그냥 언제 간다라고 어떻게 해놨다 막연하게 써놨지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해가지고 어디에 뭐 어떤 직급을 가서 얼마큼 벌어가는 사람이 되겠다. 그리고 내 파트너들은 어떻게 성장을 시키겠다는 그런 계획서라는 것이 없어요.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누구한테 놀란 줄 아세요? 저한테 놀랐어요. 저도 안 썼거든. 저도 안 써서 저한테 깜짝 놀랐어. 그러니 그러면서 저를 다시 되돌아보기 시작했었죠. 아, 일이 되겠나. 냉정하게 생각을 해봤어요. 안 되는 것이 자명한 일이더라는 거죠. 안 되는 것이. 그러면서 다시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제가 누구보다도 회장님 강의를 제일 많이 들었겠죠. 그죠? 박사님 강의를 모르겠지만 회장님 강의는 누구보다도 많이 들었어요. 왜? 기간이 오래됐으니까. 여러분들이 1000번 들었다면 저는 10,000번 들었을 거예요. 그럼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고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들었던 것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실천을 안 하는 거지. 실천할 방법을 몰랐던 거죠. 얘기해 줬는데. 그래서 그걸 다시 곱씹기 시작을 한 거죠. 하나하나. 그래서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아, 회장님은 그렇게 수도 없이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제가 그 말에 따라서 행동을 했던가. 봤더니 그런 걸 하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무엇이 문제였을까라고 생각한 게 초기 때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한테 어떤 툴을 드려야 될까?
그리고 나도 그 툴을 가지고 어떻게 움직여야 될 건가를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사업계획서를 써야 되겠다. 내가 사장이라면, 어떻게, 예를 들자면, 이게 이제 아까 뭐 백종원 씨 얘기를 했지만, 식당을 하나 차리는데도 무슨 음식을 할 것이며, 내가 잘하는 것은 무엇이며, 어느 지역에 할 것이며, 월세는 얼마짜리고, 보증금은 얼마고, 내 건물에서 할 건지, 남의 건물에서 할 건지, 서울에서 할 건지, 익산에서 할 건지, 경기도에서 할 건지, 그 다음에 인테리어는 어떻게 할 건지, 그죠? 그 다음에 그 주방에 계신 분들은 어떻게 할 건지, 같이 일을 하신 직원들은 어떻게 뽑을 건지, 세금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할 건지, 그죠? 광고는 어떻게 할 건지, 일 매출은 어느 정도로 만들 것이며,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되지만 어느 정도 메뉴를 개발해서 몇 가지 제품 가지고 무엇을 할 건지, 그래서 어느 정도 일 매출을 만들어서 한 달에는 어느 정도 매출을 일으키고, 그 매출을 해서 예를 들자면 음식값은 얼마 나가, 재료비는 얼마, 인건비는 얼마 나고, 순수하게 나한테 남는 금액은 얼마인지.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 저 자영업자들도 그렇게 고민하고 몇 달 며칠을 고민하고 고민해서 또 고민하고 또 연구하고 또 해서 만드는데 우리는 그 자영업자 하시는 분들보다도 더 많은 돈을 벌겠다고 이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월페이 1억을 벌겠다고 하는 분들이에요, 우리는. 그것도 연금성으로. 성공자에 갔을 때 연금성으로 월페이 1억을 벌겠다. 회장님도 강의하셨으니까 1억을 벌자고 하셨으니까. 월페이 1억을 하면 연봉 12억을 벌겠다고 하는 거고, 100년 기업이 가면 자손까지, 내 자녀들한테까지 상속이 되면 100년 기업이면 연 매출 따지면 월 12억이면, 연 12억이면 100년 따지면 얼마짜리예요? 1200억짜리 사업이에요. 그런데 1200억 사업짜리를 하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인 내 사업 계획서가 없다는 것은 이거를 사업을 하겠다는 걸까요? 아니라는 거죠. 제가 그걸 느꼈다라는 거예요. 이건 아니구나. 아무리 좋은 시스템, 아무리 좋은 제품을 나한테 가져다 준들 내가 그걸 활용하지 못한다면 그는 돼지한테 쥐어준 보석과 같다. 우리 저기 심혜경 클라우 마스터님 보석도 하셨고 뭐도 다 잘 아시니까 웨딩 샵도 하셨고 샤업도 하셨으니까 아무리 이쁜 신부가 있어도 그 신부를 갖고 놓지 않으면 빛나지 않아요. 그렇죠? 그 신부를 가장 빛나게 하려면 연출도 조연적인 부분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필요한데 가장 그거의 핵심이 저는 사업계획서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사업계획서를 써라. 이 방송이 이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 사업 계획을 썼을 때 가장 기본이 저는 샤론 노즈 마스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무슨 말이냐?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모르지만 오해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단숨에 막 가자, 뭐 어디까지 가서 베팅을 하라 그런 소리가 아니니까 유념해서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는데, 어, 이제 해외가 많이 일어났으니까 해외에 대한 이야기를 예를 들으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해외 인구가 가장 많은 지사가 어디예요? 중국이죠. 예, 중국이에요. 중국의 이 코로나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작년에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픈을 해가지고, 가 회원을 받으려고 해서 오픈을 열어놨더니 홈페이지가 다운이 됐어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가입을 못할 지경에 하루에 몇십만 명이 들어오니까. 여러분들 하루에 몇십만 명 가입시키려면 가능하실 것 같아요? 안 돼. 너무 부럽죠. 너무 부럽지만 가능할 수 없는 일이에요. 회사 컴퓨터도 다운이 될 정도인데. 자, 무슨 말이냐? 회사에서 중국 지사를 오픈을 한다고 했을 때 여기 계신 모든 사업자들, 그리고 여기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애터미 사업자들이 중국의 본토에 있는 많은 분들에게 아는 지인, 뭐, 기타 등등 수없이 많은 분들에게 연락을 취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리고 그 사전에 벌써 또 다 사전 영업이라든지, 사전 영업은 아니지만, 기타 등등 그런 많은 조직들이 어디가 있나, 리더들이 어디쯤 있나, 뭐 그런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찾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그런 사람들이 조직을 짜가지고 회원 가입을 시켰겠죠. 그렇죠. 회원 가입을 시켜서 오픈했습니다. 오픈하면 회원 가입만 하면 땡 하고 끝냈을까요? 아니죠. 칫솔 하나라도 다 샀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칫솔 하나 매출도 큰 거죠. 그렇죠? 저 하위에서 올라오는 매출 하나가 얼마나 귀해요. 그죠? 그런데 일시에 동시에 칫솔 하나씩이라도 몇십만 명이 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15일 동안 매출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단 하루에 일어나는 매출들도 여러분들은 최하 로얄 마스터까지도 갈 수 있을 거다. 그쵸? 그런데 회사에서 그런 과열 양상이 일어나니 어떻게 했나요? 막았죠. 한 번에 승급할 수 없도록. 그래서 판매사도 한 번 더 해야 되고, 팀장도 국장도 해서 나가야 되죠. 그렇죠? 그것처럼 저희들이 사업 계획 쓸 때 이런 방도 1안, 2안, 3안, 4안, 5안, 기타 등 여러 가지 안들을 여러분들이 사업 계획서 안에 담고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능력이 똑같지 않아요. 그쵸? 잘난 사람도 있고 좀 그렇지 못한 분들도 계세요. 자본이 있으신 분도 있고 자본이 없는 분도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을 일률적으로 똑같은 잣대를 들이대서 사업하라고 말씀하신다면 맞을까요?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거기 그분들에게 맞는 사업 계획서를 가지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처럼 한국 안에서도 조직과 자본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정확하게 교육을 시켜서 어느 순간까지 만들어 놓고 조직이 한꺼번에 유입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 조직을 당장에 집어넣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리더들, 그 조직 안에 리더들을 교육시키고 양성시켜서 어떻게 사업을 해야 됩니다라는 그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운영하셔야 되잖아요. 그런 계획들이 있냐 그거예요. 하늘에서 복이 떨어지는데 그릇이 소주잔 뒤집어 놓은 것만큼밖에 되지 않아. 그럼 받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사업의 크기를 크게 그려놔야 되는데 오직 오토 판매사 소비자, 물론 당연히 소비자 늘리고 오토 판매사 되고 그게 순서예요. 그렇게 가서 성공하는 게 당연히 맞아요. 그걸 해결해 나가는 것이 당연한 거지만 그거를 해감과 동시에 또 내가 가지고 있어야 할 사업 계획서라는 것은 원대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사업 계획서들을 여러분들이 과연 얼만큼 명확하게 작성해 놓으셨냐라는 거죠. 저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조직과 그 부분을 만들어낼 수 있고 그런 가지고 있는 조직들이 있으시다면 한순간에 저희 한국에서는 국장을 갈 수 있나요? 없나요? 베팅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팀장 가고 국장 가고 아니 뭐 판매사 팀장 국장 가는 것은 저희 한국에서는요. 막아져 있나요? 막아져 있지 않아요. 근데 가지 말라고 하는 것은 조직과 팀도 구성되지 않았는데 가는 것을 막는 거예요. 그쵸? 그런데 밑에 사람들이 정말로 제대로 훈련된, 물론 이제 그 훈련 기간과 제대로 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 번에 간다는 것 자체가 어렵고 가봐야 의미가 없다라는 표현, 그 맞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연 그렇게 훈련되어서 만들어지고 해서 초기 3개월 동안 열심히 그 훈련하고 제품을 쓰게 되고 어떻게 애터미가 어떤 거라는 것을 알고 공부하고 학습해서 정확하게 이해한 사람들이 모여서 갈 수만 있는 그런 것도 있다면 국장 가는 것도 어렵지 않다. 그렇죠? 그리고 왜 그 조직들이 소비자를 또 만들어내고 또 사업자를 양성시키고 소비자를 또 만들어낼 거기 때문에 ABI를 통한 회사에서 만들어낸 시스템을 통해서 그분들을 충분히 훈련시키고 교육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의 노하우를 충분히 그들에게 다 심어줄 수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 지금은 온라인상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방금 아까 이더구 임페리얼 강의도 그렇고 심희경 우리 단장님 강의도 그렇고 애터미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모든 강의는 유튜브에 있나요 없나요? 다 있어요. 여러분들 안 들어보신 분 없을 거예요. 이성은 박사님의 강의가 유튜브에 있나요 없나요? 다 있습니다. 회장님 강의가 유튜브에 없나요? 아니요. 흘러 넘쳐요. 그걸 모든 사람들이 다 보고, 물론 안 본 사람도 있지만 사업자라면 수도 없이 많이 보셨을 거고, 지금은 애터미 홈페이지를, 애터미를 통해서, 굿모닝 애터미를 통해서 하고, 부업자 세미나, 목요일, 리더스 컨퍼런스, 무슨 수도 없이 많은 세미나를 실시간으로 여러분들한테 공유해 드리고 있어요. 이렇게 철저하게 완벽하게 갖춰놓은 시스템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누구만 하면 돼요? 회사가 할 일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 해야 될 거 부분에 대한 그 계획들을 여러분들이 얼만큼 철저하게 짰느냐 그거예요. 여러분들 수익 구조도 제대로 모르시는 분이 너무 많아요. 직급자임에도 불구하고.
무한누적, 무한단계라고 말씀을 해놓고 그거의 진정한 의미가 뭔지를 너무 몰라요. 포인트, 몇백 포인트 그 하나가 최하위에서 일어나면 그가 눈덩이처럼 쌓여서 어떤 시너지 효과를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있어요. 숫자로 풀어지는 마케팅을 여러분들이 안다고 하신다면 큰 착각이세요. 숫자라는 거는요, 초등학생도 알아요. 그 숫자를 통해서 그 내면에 들어있어서 어떻게 움직이고 행동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아야죠. 사업자라면. 마케팅에 대해서 정말 얼마큼 알고 계실까? 여러분들 다시 되짚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일은요, 리더들의 도움을 받는 것도 있겠지만 리더들의 도움은 극소수예요. 진정으로 여러분들이 성공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의 성공을 여러분들이 책임져야지 누가 책임져 주나요? 아무도 책임져 주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고 움직이는 그 모습을 보고 스폰서들이 손을 잡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손을 내밀었을 때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그 손을 서로 맞잡아주고 끌어주고, 여러분들이 손을 내밀었을 때 물론 당연히 잡아주고 끌어주지만 여러분들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스폰서들은 다 바라보고 있다고요. 정말 성공하려고 발버둥 치는 그 파트너들을 스폰서들이 가만둘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요. 그런 스폰서 제가 여지껏 봤지만 단 한 분도 계시지 않아요. 여러분들을 성공을 위해서 어떻게든 간에 동부서주 하시는 분들이 여러분들의 스폰서지, 여러분들을 무엇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움직여가지고 돈을 벌어서 나만 잘 먹고 잘 살겠다 하는 스폰서 제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리더에 올라가신 분들이 왜들 그렇게 다 아프실까요? 어느 정도 성공의 자리에 가신 분들이 왜 그렇게 몸살을 앓고 몸에 불편하실까요? 여러분들이 받는 스트레스가 열이라면 위에 있는 스폰서들이 받는 스트레스는 100, 1000일 거예요. 물론 몇몇 분들이 그런 분들이 여러분들한테 마땅치 않은 스폰서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다시 돌아보세요. 나라면 그렇게 할 수 있을 건가? 그만한 스폰서만큼 내가 할 수 있을 건가? 지금은 장담하실 수 있어요. 아니, 그러실 거라고 믿어요. 그런데 정말로 그 자리에 가셔서 그렇게 하실 수 있을까? 스폰서는 따뜻해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따뜻함이라는 것을 오해하시는 게 있어요. 무조건 다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도와줄 수 있는 여력이 있으면 다 도와드리겠죠. 자, 여러분들 파트너, 예를 들자면 우리 심혜경 단장님 산하에 파트너들이 10명 있나요? 100명 있을까요? 너무 셀 수 없지 많죠? 근데 그분들한테 다 도움을 드려야 된다. 받은 수당으로 여러분들한테 다 도움을 드려볼게요. 1억 받는다고 칠게요, 심혜경 단장님이. 100명한테 얼마씩 주면 1억이 다 날아갈까요? 1000명한테 100만 원씩 줄 수 있나요? 뭐 어떻게 하라고요? 그럼 스폰서님 나만 도와주세요 할 거예요? 다른 사람 다 필요 없고 나만 도와주세요. 근데 다른 많은 사람들이 스폰서님 나만 도와주세요 그러고 있어요. 이게 그렇다고 해서 단장님께서 여러분들을 돕지 않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도와드리고 싶어도 명분이 있어야 도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명분은 누가 만들어요? 스폰서가 만들어주나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각자가 만드셔야 돼요. 내 팀을 만들고 열심히 움직여서 정말로 온 힘을 다해서 정말 낮으면 낮대로, 더위는 더위대로, 추위는 추위대로 그 열과 성을 다해서 움직이면서 정말로 나도 살고 내 파트너도 살고 함께 살아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돕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그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는 게 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기분과 열정을 좀 구분을 못 하시는 분이 많아요. 감정하고 열정을. 감정은 업다운이 있어요. 기분은. 그 기분으로 일하신 분들이 꽤 많아요. 사업인데 기분으로 일하나요? 예를 들어서 내가 장사를 하는 사람인데 마음에 들지 않는 손님이야. 오지 말라고 할까요? 당신 필요 없으니까 오지. 물론 진상인 손님도 있어요. 근데 오지 말라고 하면 그 소문이 날까요? 안 날까요? 나요.
아니, 내 사업을 하는데 얼굴을 막 찡그리고 다니는 분이 있어. 아니,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아니, 웃어도 시원찮을 바에 왜 찡그려? 좀 답답해요. 내가 돈 벌겠다고 하는데 파트너들 만나고 스폰서 만나는데 막 욕하고, 야, 죄송합니다. 욕은 안 하겠죠. 사랑의 이야기를 하겠지만, 뭐 요새 김연경이라는 저 배구 선수 식빵 얘기가 많이 나는데 막 식빵 얘기할지는 모르겠지만, 아니, 왜 하냐고 도대체. 뭐 그러면 여러분들 도와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되짚어서 봐봐. 식빵 소리 듣는데 여러분이라면 돕고 싶겠어? 안 식빵 소리 들어야지. 꽃 얘기를 많이 해줘야 들을 거 아니에요. 이대구 인프리 그러잖아. 막 스폰서님 사랑해요. 막 하트 날리고 그래야 돼. 좀 가식적이 좀 돼요. 스폰서들한테는. 진실을 얘기하면 좋지만 꼭 진실만이 좋은 건 아니요. 스폰서가 아무리 안 이뻐도 이쁘다고 해. 아셨죠? 좀 그랬으면 좋겠어. 그럴 거라고 믿어요. 이쪽에는. 어쨌든 내 사업을 하는데 얼굴을 좀 펴요. 좀 이렇게 고객을 만나러 다닐 때도 좀 이렇게 감사하다고 해. 고맙다고 하겠지만 그냥 겉으로 하지 말고 진짜로 웃어.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즐기라는 거예요. 즐기라는 거. 즐기라는 거. 이 사업을 해서 성공한 나의 모습을 그려놓고 그리다가 보면 또 열받을 때가 있어. 안 되니까. 그래도 또 그려. 회장님이 그랬잖아요. 그런 생각하고 잘하고. 그러면 기분이라도 그 다음날 아침 몸이라 좀 가뿐하다고. 아니 승질내고 열받아가지고 막 잠을 자면 무슨 뭐 그 다음날 일이 잘 돼요? 그런 일 없어요. 그렇게 되지도 않아. 내 스스로가 알으니까. 그리고 스트레스를 받아서 먼저 죽어. 좋은 세상, 좋은 사업거리 만나고 성공했는데 남들보다 하루 먼저 죽는다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즐기셨으면 좋겠고, 그런 기분으로, 차라리 기분은 그렇게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 사업할 때 기분으로 하지 마세요. 열정과 기분을 혼동하시면 안 돼요. 열정이라는 건 뭐냐면, 저는 다른 말로 습관이라고 생각해요. 습관. 내가 무언가를 꾸준히 하고 있는 그거. 정말로 이 일을 성공하기 위해서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소비자 만들고 내가 또 강의도 듣고 내가 어떻게 이 일을 진행할까 사업 계획서를 써보고 스폰서하고 상의하고 파트너하고 상담하고 그런 것들이 꾸준히 이어가는 것이 열정이지. 며칠 하다가 아씨 열받아. 화가 나. 일이 잘 안 되는 것 같아. 누가 뭐 했더니 뭐 이거 녹음하는 거 아니죠? 녹음하는 거예요? 아, 녹음 안 하니까 막 했는데, 아우, 진짜 내가, 어디 녹음하니까 막을 못 하겠더라고. 아니, 자기가 성공을 하겠다는데 왜 그렇게들 이상한 소리들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 뒤에 뒤에 배경화면 보이시죠? 예. 저 살짝 피해볼까? 피해지는 보이나? 저런 집에 살고 싶어요. 저런 집에 제가 그린 건 설계를 아직 안 했기 때문에 이제 유사하긴 한데 저런 건 아닌데, 뭐 저런 식으로 이제 짓겠다 하는 거예요. 저런 집에 살려면 예를 들어 이웃 주민하고도 잘 친해야 될 거 아니에요. 혼자 뭐 독고다이로 혼자 섬에서 살 거예요. 돈 벌어서 왜 섬에 살아? 자랑질 하려고 사는 거 아니에요? 그쵸? 아니 누군가 날 회장님이 그랬잖아요. 돈 벌어서 이렇게 다니는 이유는 날 좀 바라봐주고 오픈카를 타는 이유는 저 사람 성공했구나 부럽다. 그 눈빛을 바라보려고 하는 거지. 무슨 나만 독도에 떨어져가지고 혼자 살면 그게 무슨 뭐 성공하는 거야? 뭐로 성공해 그러면? 그냥 이대로 살면 되지. 안 그래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려면 내가 저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저 사람은, 아이고, 틀렸어. 저 사람은 가까이 하기에 너무 먼 당신이야. 당신은 그래, 그 성격으로 성공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너같이는 못 산. 그런 소리 들으면 자식들이 좋아하겠어요? 부모님들이 좋아하시겠어요? 진짜로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 브랜드라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내가 보여지는 모습이 어떻게 보여질 것인가. 그거는요, 성공해서 보여지는 것도 있겠지만, 내가 이 사업을 시작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서 나의 모습을, 나는 많은 사람들의 투영된 모습, 브랜드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브랜드를 만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속된 말로 옛날에 부자긴 부자인데 좀 불편한 부자 있죠. 그를 졸부라고 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졸부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게 나의 브랜드가 없는 거예요. 그럼 졸부는 느닷없이, 물론 고생해서 된 사람들이지만, 갑자기 돈이 됐지만, 배경이 좀 이렇게 좀 갖춰지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그거를 갖춰가면서 그게 균형 잡힌 삶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가야 되니까 좀 웃고 즐겼으면 좋겠어요. 자, 열정이랑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기분과 열정이라는 부분을 말씀드릴 때 열정은 식어간다고 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진짜 열정인지 기분으로 하셨는지 다시 점검했으면 좋겠어요. 열정은 식는 게 아니에요. 기분은 식어요. 근데 열정은 절대 식는 게 아닙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열정과 기분을 좀 분리해서 정확하게, 냉정하게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제가 무슨 뭐 여러 가지 뭐 사업 설명보다는. 그 다음에 이제 또, 시간이 벌써 40분이 됐네요. 이렇게 빨리 가면 안 되는데.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약간 그런, 같은 비슷한 맥락인데, 좀 품격이죠. 예, 우리가 애터미 사업을 하는데, 이제는, 그래도 애터미가 대한민국 기업으로서 500대 기업 안에 들어갔고, 회사가 갖춰야 될 부분들은 다 갖춰놨고, CEO도 아시아에서, 그 다음에 대한민국에서 정말 훌륭한 존경받을 만한 리더라고 다 이렇게 칭송받으면서 상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회사는 잘했는데, 거기에 있는 사업자들의 면면을 바라봤더니, 역시 나는 이 일을 해서는 안 돼. 이 다단계판에 계신 사람들 보니까, 아니야. 그런 모습은 누가 보여주는 걸까요?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나 혼자만은 뭐 억척같이 해가지고 하면 되겠다. 그건 결국엔 우리의 모습이 다 통으로 밖에서 우리한테 이야기해 주는 거고 평가하는 거예요. 남들도 하는데 나라고 나만 손해볼 거야? 아니에요. 절대 손해보는 게 아니다. 회장님이 얘기했잖아요. 정선상략. 왜 그 말씀을 하시겠느냐? 내가 좀 격이 있게 다니고, 옷도, 예를 들자면, 이쁜 옷이 아니더라도 좀 갖춰 입으라. 사업자라면 갖춰 입고 다녀라. 나는 돈을 못 벌어서 못 입어요. 미쳐, 뒷골이 땡겨, 뒷골이 막. 뭐 어쩌라고. 그게 악순환인 거예요. 악순환. 대칭 입고 다니면 대칭 입고 다니는 사람한테 여러분들의 삶을 맡기겠어요? 여러분과 함께 동반자로서 사업을 하시겠냐고요.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없는 옷을 사라는 게 아니고 있는 옷을 최대한 깔끔하게 입으시라. 그리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사업을 하고 막 했는데 돈이 없고 가정의 형편이 어렵다. 그러면요, 제가 알기로는 위에 스폰서들이 다 눈여겨봤다가 옷이라도 한 벌 사드릴 거예요. 하물며 와이셔츠라도, 마이라도 하나, 넥타이라도 사드릴 거고 신발이라도 사드릴 거예요. 정말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라면 하늘은 스스로 돕는다고 했잖아요. 그 열심히 하시는 분은 다 티가 나요. 안쓰러워 살아도 스폰서들이 다 도와줘요. 눈에 띄어요. 그리고 그렇게 좀 갖춰서 좀 하세요. 말투도 저도 제가 좀 그렇게 격이 없는 사람이지만 말 하나에 있어도 좀 훈련을 하시고 연습을 하셔서 승질대로 하지 마시고 성격을 조금만 죽이세요. 승리를 조금만 죽여. 그리고 좀 척을 좀 하라고. 척을. 이러고 임페리 수도 없이 많이 했잖아요. 여러분 회장님도 그러잖아. 회장님은 막 이러고 이렇게 아니야. 제가 알기로는 그분도 그런 거 안 좋아해. 그런데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도 그러자고. 좀 보여주는 것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보여주는 것도. 그쵸? 딴 데 가서 이렇게 사업자 없을 때 따로 그냥 얼굴 모르는 데 가서 이렇게 있을 때는 조금 그렇더라도 갑자기 죄책감이 되는데 몇 번 그런 적도 많은데 어떡하지? 에휴 참. 어쨌든 저도 그래. 저도 그렇지만 좀 이렇게 그러자고. 그런 격지를 좀 갖춰서 가면 어떨까? 안 그래요? 좀 이렇게 품위가 좀 물론 내면에 품위 없는 품위를 끌어올린다는 것 자체가 어렵지만 좀 이렇게 하자고 우리가. 그러면 주변에 계신 우리 가만 고객들이나 애터미 사업을 지금 많은 분들이 알아. 특히 광고가 나가서 더 많이 여러분들한테 혜택을 받고 있잖아요. 해모임에 대해서 안 물어보던 사람들 막 물어봐. 그죠?
고객들도 많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사람들한테 갑자기 하나 팔려 오시면 막 어쩌고저쩌고 하지 마시고, 야, 저쪽 라인에 있냐? 야, 이리 와. 내가 다 사업 성공시켜줄게. 제발 그러지 좀 마세요. 뭐 그 한두 사람이 막 한 사람 와가지고 내 사업이 엄청나게 커질 것 같죠? 아, 이거 천만의 말씀 만만의 꽁떡이에요. 그 사람도 보는 눈이 있어. 여러분들이 하는 모습을 보고 그 사람도 그 사업을 안 한다니까, 여러분들하고. 딴 데 가요. 사업을 잘하는 분들이 많은데 여러분들 밑으로 들어가겠냐고, 여러분들이 막 대충 하고 있는데. 안 간다니까? 여러분들이 갖춰놔야 여러분들한테 다, 사람이, 예를 들면, 끌림이 있어야 되냐, 끌림이. 그쵸? 그 끌림이 있어야 하는데 그 끌림도 없어. 막, 저기 가면 왠지 내가 돈을 더 낼 것 같아. 그럼 여러분들이랑 거기 가겠어? 안 가. 그래서 없어도 있는 척 하라고 하는 거예요. 아, 먹을 해몽이 먹었으면 스폰서한테 좀 어떻게 죄송한데요. 제가 먹을 해몽이 먹었어요. 하나만 빌려주세요. 빌려다가라도 그냥 먹어, 좀. 안 줄 스폰서 없어요. 안 줄 스폰서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얼마든지 위에 있는 계신 스폰서들이 다 보고 해드릴 수 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해야 될 역할들은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다. 그걸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 격을 좀 갖추자. 라인행위 하지 말고, 라인 유도하지 말고, 또 인터넷 재판매 그런 거 하지 말고, 그거에서 벌어서 성공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아, 그런 거 해가지고 또 무슨 아무튼 회사에서 하지 말라는 거 해가지고 성공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누가 성공했어? 성공했어도 다 제재를 당해요. 안 좋은 꼴 당한다니까. 성공한 리더들도 정말 답답한데, 성공한 리더들도 그런 윈자정이나 뭐 재판위원회 그런 데에서 제재를 당해. 마음이 너무 아파요. 지금 성공해야지 그때 가서 괜찮을 거다. 아니, 여러분들이 하는 모습을 파트너들이 보고 배워. 그러면 여러분들까지 타격을 받는다니까. 안 그래도 성공하는 일이니까 그러지 말자고요. 그래서 뭐 그런 격을 좀 갖추자. 그렇게 격을 갖춰서 우리들이 이 애터미를 모든 사업자들이 해 나가면 주변에서 이 애터미를 알아보는 중산층이나 좀 잘 사는 좀 먹고 살만한 사람들이 덤빌 거 아니에요. 미래의 먹거리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래도 이 애터미라는 것을 다시 바라보게 됐다. 다단계라고 하지만 다단계가 아니네. 사실은 우리는요, 유통의 허브죠. 회사의 목표, 경영 목표가 고객의 성공, 유통의 허브, 초일류 기업이에요. 유통의 허브라는 것은요, 모든 유통의 중심점이 되겠다라는 거잖아요. 다단계 형식을 떼서 분배를 하기 위한 방법으로 네트워크 구조를 받아들여서 여러분들한테 분배해주고 있는 거지, 저희가 다단계를 하자고 한 건 사실은 아니에요. 유통을 하자는 거예요. 다단계 형식을 띈 거지. 한 사람의 부류로, 한 축으로 이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사업자들이 유입이 되고, 이것이 새로운 미래의 새로운 먹거리구나라는 것을 인식하고, 그들이 들어왔을 때, 이 사람들이 이 안에서 해가고 있던 것들이 정말로 사업자들이 제대로 해가고 있었구나. 내가 그걸 몰랐네. 밖에서만 허투루 얘기했지. 진짜 안으로 들어와서 사업자들이 하는 면면을 바랐더니 정말로 아름다운 마케팅이구나. 라는 걸 인식했을 때 우리 스스로의 격이 올라가잖아요. 우리 자녀들한테 떳떳하잖아요. 내 주변 사람들한테 이 일을 하시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잖아요. 아무리 제품이 좋고 쌉니다 떠들어도 내면적으로 꿀림이 있어. 가슴 저 밑바닥에 왠지 좀 이렇게 꺼리낌이 있어. 그럼 누구한테 사업 얘기를 하겠냐고. 그런 것들은 누가 만드냐면 우리들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회사한테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말하기 전에 우리 사업자로서 해야 될 역할을 당당하게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회사에 요구해야죠. 회사를 옹호하라는 것도 아니고 회사에 물론 아부할 사람들은 회사에 무조건 믿고 가라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회사를 견제해야 되고 서로 상생해야 돼요. 회사가 하는 정책대로 무조건 따라가는 것도 맞지 않다고 봐요. 우리 사업자들이 의견을 내고 여러분들이 불편한 부당한 일이 있다면 리더들을 통해서, 아니면 여러분들이 리더라면 리더를 직접 애터미 본사에 항의해야 돼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들과 내 파트너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부분이나 바꿨으면 좋겠다는 제도나 개선점들이 있다면 하시라도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간에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가서 제의를 해야 돼요. 잘못된 정책들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질책을 가하고 제안을 하고 방법을 모색해서 해달라고 요구를 해야 돼요.
애터미를 위해서 일하지 마세요. 애터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사업을 일으키고 성공하는 모습으로 다가가셔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로 회장님도 그러시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애터미를 위해서 일하지 말아라. 애터미를 위해서 왜 일을 합니까? 애터미 회사는 회사대로 움직이는 거고 사업자는 사업자대로 움직여서 서로 맞닿았을 때 상생할 수 있고 시너지를 일으켰을 때 그게 가장 큰 거지. 여러분들이 애터미를 위해서 태어났나요? 애터미를 위해서 죽으실 건가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사업자와 회사는요, 달라요. 다른 것을 같다고 하지 마세요. 서로 상생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공동체지, 누가 갑이고 누가 을이 아니에요. 여기 계신 분들이 갑이고, 내가 오너고, 사업자로서 어떻게 이끌어갈 건가. 회장님도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저도 같은 생각. 아웃소싱을 애터미에 준 거예요. 그죠? 아웃소싱을 줬는데, 아웃소싱 준 회사가 잘 못해. 그러면 거기에 따져야죠. 회장님도, 애터미 회사도 그 다음에 합력사들한테 따지잖아요. 그죠? 좋은 제품 만들어 달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도 회사에 그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당연히 요구해야 되고. 그리고 제안도 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서슴없이 얘기를 해 주셔야 돼요. 통로가 없다 그러면 저한테 얘기하세요. 제가 다 얘기할게. 걱정하지 마시고.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회사와 사업자인 우리가 양축 두 개의 축을 가지고 움직여야 된다. 그래서 이 사업자가 회사의 어떤 제안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여러분들이 하는 이유는 누가 살기 위해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 내가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였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은 회사와 나가 동등한 입장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격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공부를 좀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마케팅 구조회사에서 사업 계획에 대해서 기타 등등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회장님이 공부하지 말랬다고 진짜 공부 안 해. 정말 미치겠어. 아니, 그래, 이제 막 시작한 사람이 공부할 이유는 없어요. 그런데 좀 리더들은 공부하세요. 물론 책 많이 읽으시겠지만, 책 읽으세요. 아무리 안 돼도 일주일에 한 권은 아니더라도 한 달에 한 권은 읽으세요. 한 달에 한 권은. 그렇다고 얇고, 이렇게 글씨 큰 거 읽지 마시고, 그래, 크고, 두툼하고 글씨 작은 걸로 읽어. 졸릴 때 잠은 베개로도 좋아. 아셨죠? 책 보면 졸려. 그러면 어떻게 해? 이렇게 해야지. 그러니까 졸릴 때 그 얇은 거는 잘 안 오더라고 잠이. 목하고 이게 비슷한 높이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두툼한 걸로. 또 회장님도 그럴 때 있어 보여. 그래야 또 뭔 소리인지 모르죠. 저도 책 하나 보여줄까? 이제 두툼하잖아. 나름대로 두툼해. 그쵸? 안 보이나? 네. 있어. 아무튼 두툼한 거야.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어. 읽어도. 맨날 졸려. 그러니까. 어쨌든 저 말하고도 웃겨요. 그쵸? 어쨌든 그런 책들을 좀 읽었으면 좋겠어요. 아셨죠? 영어 못해도 돼. 저도 영어 안 돼. 근데 영어 잘 되시는 분은 영어 하면 돼. 뭐 다른 언어가 잘 되시는 분은 잘 하시면 돼. 그런데 어쨌든 간에 책을 좀 읽었으면 좋겠어요. 책을 끊임없이 읽고 미래에 어떤 것들이 우리한테 도움이 될까? 그런 것들을 좀 읽으셔서 했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내가 좀 격을 좀 높였으면 좋겠고 우리 스스로가 격을 높여서 정말로 애터미 사업자로서 어디 가도 다른 데는 모르더라도 우리 라인, 이 라인에서만큼은 어디 나가도 이 라인은 참 괜찮은 라인이고 누구 밑에 사나들은 믿을만하고 참 신뢰가 있는 사람이고 정말 좋은 사람들이야라는 평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조직이 살아요. 그런데 딴 얘기가 들어오면 안 되니까 여러분들이 좀 그렇게 같이 공동체로서 그렇게 움직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시간이 자꾸 가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뒤에 배경의 모습을 그렸듯이 그런 제가 나의 브랜드를 만들어 가려면 사업 계획서를 만들어 간다고 나의 브랜드를 좀 그려 나가야 된다라고 하셨지만 그 브랜드를 만들어가는 모태는 인생 시나리오예요. 그렇죠? 잘 살고 사랑하고 배우고 공헌하는 삶,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가는 게 우리 삶의 목표고 목적이에요. 그거를 살아가려면 그 인생 시나리오가 명확해야 돼요. 명확해야 돼. 여러분들이 꿈꾸고자 하는 그것들이 정말로 살아 숨쉬어야 돼요. 머릿속에서, 마음속에서, 내 입에서.
그 모습들은 여러분들은 저희 때는 우리 심영경 단장님이나 꽤 많은 분들이 없을 때 그런 상상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을 수 있었지만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임페리얼 되신 분들이 벌써 9호 임페리얼이 나왔잖아요. 그분들이 다 누리고 있는 삶들 속을 여러분들과 같이 그 삶을 누리시면 돼요. 그분들이 스폰서들이 여러분들의 리더인 스폰서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가고 계신가 그게 롤모델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살아가세요. 사실은요, 월 1억 버는 사람요, 애터미 말고도요, 수도 없이 많아요. 정말 수도 없이 많아요. 자산가들요, 대한민국에 왜 이렇게 부자들이 많아? 그쪽 부리에 끼리끼리 모여있으면요, 그쪽 부리는 또 왜 이렇게 많아? 못 사는 부리에 좀 어려운 처지에 모인 부리로 가면 또 어려운 처지가 왜 이렇게 많아? 맞죠. 아, 진짜라니까요. 병원 가면 환자가 많고, 놀러 가면 놀러 간 사람이 많고, 여행 가면 여행 가는 사람이 왜 이렇게 많아? 그죠? 그럼 나는 어디에 있어야 되냐고. 여러분들은 어디에 있으셔야 되냐. 여러분들이 그리도 꿈꾸는 쪽에 가 있으셔야 되잖아요. 그런 사람은 애터미 안 하는데도 너무 많아. 그동안에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제발 그런 삶을 살겠다고 꿈 좀 꾸라고. 회장님이 그래서 그런 꿈을 좀 제발 좀 꾸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 인생 시나리오를 안 쓰는 사람 대부분은 1,000만 원을 어떻게 벌어, 뭐 5천만 원을 어떻게 벌어, 1억 말도 안 되는 사려고 저것들 다 뻥일 거야. 너 통장 까줘봐. 내가 그런 거 통장 까서 들어온 거 보고 내가 믿을게. 아이고 정말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뭐 통장 보여주면 그 사람이 할 거야? 그런 사람이 더 안 하더라고. 더 안 해. 그 생각 자체가 잘못된 거야. 애텀이 아니고라도요, 수도 없이 돈 버는 사람이 많아. 애텀, 그러면 그 사람한테 물어봐. 애텀이 말고 돈 벌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걸로 버릇이라고. 근데 그런 통로가 없다니까, 그런 통로가. 그런 통로가 없기 때문에 애터미가 좋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통로를 만나면 그 길 가, 여기 오지 말고. 뭐로 힘들게 여기서 해. 아, 서로 쌍심 지키지 말고. 재밌는 곳에서 해요. 돈 벌 수 있으면. 안 되니까 여기 온 거잖아, 우리가. 그래도 희망이 자락이 보이고, 그래도 가능성이 높은 이곳에 온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그거를 꿈꿔야 될 거 아니에요. 무슨 얘기만 하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하면, 왜 왔어, 여기에 도대체? 죄송해요. 이런 말씀을 드려서. 그런 거 아닌 거 아시죠? 예, 제 진심이. 예. 어쨌든 그런 인생 시나리오를 여러분들이 잘 살고 사랑하고 배우고 공헌하는 그런 균형 잡힌 삶에 대해서 롤모델들이 있으니까 정확하게 좀 적으셨으면 좋겠다. 정확하게 안 적어주면 일단 대충 적어. 대충 적고 위에 스폰서들한테 스폰서님 내가 그동안에 남은 것을 썼는데 내 거를 썼어요. 그리고 진심으로 내가 인생 시나리오를 썼으니까 스폰서님 저 해모임 한 깡만 주세요. 얘기해봐. 안 줄 스폰서 있나. 스폰서한테 뭘 좀 받으려면 내가 어떤 액션을 하고 좀 받아. 그냥 달라고 하지 말고. 좀 이쁜 짓을 해야 뭘 주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야. 큰 이상한 것만 하고 있으면 주겠어요, 여러분? 사람이 양심이라는 게 있는겨. 안 그래요? 여러분들 생각을 해봐. 맨 미운 짓만 하는, 물론 그런 파트너는 없겠지만, 이 엉뚱한 행동만 하는 파트너한테 뭘 죽여주겠냐고 꿀밤이 하나 가지. 근데 좀 스폰서한테 뭔가를 받아내려면 좀 액션을 해봐. 그러면 줄 거 아니에요. 받는 것도 방법이 있는 거야. 받는 것도. 이쁜 짓을 해야 뭘 더 주든지 말. 미운 놈 떡 하나 준다고요? 말도 안 되는 헛소리 하지 말아요. 말도 안 되네 막. 미운 놈 떡 하나 안 줘. 미운 놈 매주지. 애터미에서는 미운 놈 고개 돌릴 수도 있어. 조심해요. 또 이런 말, 뭐, 어떤 사람이 강의하더니 그따구 소리 했다고 또 할라. 그러지 말아요. 너 그런 뜻으로 말한 거 아니야. 어찌됐든 간에 스폰서한테 뭘 받고 요구하려면 그만한 액션을 좀 취했으면 좋겠다. 인생 시나리오 써가지고 좀 보여줘. 전상철이라는 노야리 뭐 썼던데, 얘기하던데, 그거 얘기 듣고 제가 몇 월 며칠 내가 오늘 썼습니다. 9월 오늘이 23일이 4일이에요. 모르겠는데 24일인가 3일 강의 들어서 이렇게 썼습니다라고 날짜 쓰고 딱 보여줘. 스폰서님 나 인생 시나리오 썼거든요.
다 썼어도 다시 써가지고 보여줘. 그러면 줄 거 아니야. 아유, 진짜. 나는 다 썼으니까 안 보여줘. 그러지 말고요. 이 기회에 해모임 한 깍이라도 얻어먹으면 뭐, 누가 좋아? 자기가 좋지. 안 그래요? 안 되면 칫솔 한 깍이라도 달라고 그래. 칫솔 한 깍보다 해모임 한 깍이 더 싸. 그쵸? 7,920원 맞잖아. 아닌가? 거기서 거긴가? 어쨌든 간에 그래. 방법을 알려드린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잘하면 해모임 한 박스 줄지? 어쨌든 인생 시나리오 그렇게 좀 쓰셔라. 좀 남의 호주머니에 뭘 꺼내려면 그런 노력이 필요해. 그렇잖아요? 이게 애초에 회원 만들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 노력 여러분 정말 많이들 하시잖아. 그렇게 해야 그분들이 회원이 가입되고 또 그다음 진정성을 알아주는 거니까. 그래서 좀 그렇게 해서 인생 시나리오를 썼으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다 시간 되면 회장님이 정말 그토록 고민하고 그다음에 안타까워하는 게 하나 있죠. 뭔지 아세요? 우리 심혜경 우리 크라운께서도 벌써 내일 모레면 칠순잔치 하셔야 되잖아요. 그죠? 칠순이 되셨는데 여러분들 잔치 해드려야 돼요. 그죠? 언제 칠순이 되셨는지 몰라. 저분도 50대 때 이 일을 하셨어. 그죠? 근데 벌써 칠순 되셨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라고 하면 안 될 것 같아? 내 악담하는 거예요. 뭐 혼자 늙을 것 같아? 다 늙어요. 참네. 안 그래요? 먼저 태어났을 뿐이지. 물론 가는 거는 악담 아니에요. 그러면 안 돼요. 순리대로 가세요. 그렇지만 뭐 이런 말도 농담이에요. 이런 말도 있잖아요. 뭐 태어나는 건 순서있지만 가는 건 순서가 그래요. 예, 그러니까 악담하니까 제 진심은 아니니까. 그런데 언젠가는 성공했어도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부를 물려주고 그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물려주지만 결국엔 내가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죠? 회장님께서 그토록 말씀하시는 것은 정답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말씀하고 강의 중에도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성경에 대해서 알아봐라. 우리가 죄가 있고 정말로 그 죄 사함을 예수님을 통해서 받았고 여러분들이 천국에 가셔서 정말로 영원한 삶을 살으셔라. 라고 그렇게 강의하고 눈물을 흘리시고 정말로 지금도 그 일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걸고 계시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결국엔 이렇게 사랑하고 같이 함께하고 생사고락을 하고 정말 모든 것들을 다 함께해서 즐기고 있는 스폰서 파트너 관계 안에서 죽는데 그분이 혹시라도 지옥이라는 것이 간다면 정말로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영원토록 그렇게 어려움을 당한다면 여러분들 가슴이 어떻겠냐고요. 내 가족이, 내 부모가, 내 자녀가, 내 파트너가 남들보다 더 정말 웬만한 이웃사촌 형제간보다도 더 가깝고 서로 힘든 거를 서로 함께 나눴고 좋은 것을 나누고 싶은 스폰서 파트너 관계가 하늘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 나라에 그 사람이 없다고 생각해봐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겠냐고. 평생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 회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희 예전에는 세미나 끝나고 나면 성경 말씀 계속 또 했어요. 세미나 끝나거나 모여가지고 1시에 끝나면 그때 또 모여가지고 2시까지 또 해.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세미나 준비해야 돼. 회장님하고 동생 있고 저는 뒤에서 사업자인데 내가 회사 일 뒤에 뒤치다거리고 회장님 또 그거 같이 팍 듣고 나서 또 그 다음날 아침에 그 석세스 아카데미 그 다음날 이튿날 때 여러분들 피곤하죠? 이튿날 때 또 준비한다고 생각해봐. 눈이 벌게 가지고 내 정신인가 남의 정신인가 모르고 그걸 한다고 하고 있었다니까. 그런데도 그렇게 말씀하셨던 이유를 알게 되니까 저도 말씀에 대해서 듣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내 죄가 뭐라는 걸 알게 되고 내 죄를 예수님을 통해서 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감사하다라는 것을 참회를 하게 된 거고 하나님 나라를 내가 알게 된 거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영접하게 된 거예요. 죽음이 두렵지만 두려움의 그 끝이 어디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덜 두려운 거예요. 내가 갈 곳을 아니까. 가야 될 곳을 아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여기 계신 분들이 열심히 노력해 정말로 그 궁극적인 목적을 놓고 이 사업을 하시면 이 사업이 정확하게 어디로 가는 방향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알고 계실 것이다. 알게 될 거다. 그래서 그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써요. 남의 자식, 여러분들 남의 자식도 먹여 살릴 수 있는데 왜?
남의 자식을 먹여 살린다는 건요, 하늘에서 비가 오고 바람이 모든 천연 자원이 하나님을 통해서 만들어 놨잖아요. 다 비를 모든 사람한테 뿌려주는, 하물며 내 자식, 내 자녀를 내가 먹여 살리지 않겠느냐. 근데 착각하는 게 뭐냐면, 이 땅에서 먹여 살리는 걸로, 물론 그것도 있으시지만, 먹여 살리는 부분이 또 다른 의미가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갈 곳을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놓으셨고, 그 천국이라는 그림이 너무너무 아름답고 멋진 곳이다. 그곳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함께 가자고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을 좀 봤으면 좋겠고, 성경과 과학이라는 김명현 박사님의 이 유튜브가 있어요. 성경과 과학, 김명현 박사님에 대한. 보세요. 과학적으로 접근하세요. 과연 진짠가? 과학적으로 맞는 말인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과 과학이라는 김명현 박사님의, 예전에는 우리 이제 속리산에서, 복음 사경에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보여드릴 수 있었지만, 지금은 이제 영상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어서, 성경과 과학이라는 그, 영상을 좀 들으시고, 또 회사에서 이렇게, 복음 사경회를 영상으로 하잖아요. 그럴 때 좀 제발 좀, 여러분들 회장님 만나면 막 사진 찍고 그러려고 난리 나잖아. 그죠? 막 옆에 가서 막 모자라도 한번 만져보고, 막 콧소리라도 한번 만져보고, 손이라도 한번 잡아보려고 하잖아요. 그죠? 좋아하시잖아. 여러분들 스폰서보다도 어떻게 박항일 회장님을 제일 좋아하시잖아요. 그죠? 다 알아. 진짜. 왠 줄 알아요? 스폰서하고 회장님, 스폰서하고 막 이야기하다가 회장님 오니까 이러고 다 가더라고. 그랬죠, 다? 이제 다 알아. 누구누구인지. 그렇게 좋아하는 분이, 원하고 좀 여러분들한테 바라는 게 딱 그거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럼 그거는 좋아하는 사람, 정말로 존경하는 사람의 말은 한 번쯤은 들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 상행에 대해서 유튜브에도 있어요. 그것도 들으시고, 성경과 과학이라는 김명현 박사님의 그 영상 유튜브에서 한번 찾아보셔서 꼭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구원을 받고 하늘나라에 가서 이제 이 생을 마감하고 돌아가실 때 천국에 가셔서 저희들과 함께 같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같이 함께 누렸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끝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정과 주변 모든 분들의 함께 행복과 평안이 깃드시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